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누군가 당신의 암호화폐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또 진행을 할 때 본인이 매수를 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매도를 한 직후에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자가 운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해요. 대부분 이렇게 그 방송이나 네.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어서 뉴스 매체에 보면 나 이만큼 돈 벌었다고 해서 자기 수익 계좌를 보여주고 인증샷을 하는 특히 젊은 친구들, 예. 더 나아가서 젊은 미모의 여성들이 또 상당히 많은 이런 자기 고수익 계좌를 인증샷을 하는데 예.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면 이런 수익 계좌가 나오질 않죠? 사실 또 암호화폐 투자를 했을 때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수익 인증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수익을 얻었는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정말 운이 좋은 투자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또 이렇게 수익을 얻고 나서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상장사라든지 혹은 암호화폐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이런 수익 인증을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조작을 한다? 예. 거래소 입장에서 굳이 왜 조작을 그렇게 해야 되죠? 거래소가 아니라 재단에서 재단 그만큼, 차원에서 자꾸 사람들이 속히 말하면 개미가 꼬이게 한다라는 느낌이죠.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나도 이 코인을 사거나 혹은 이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들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들 충당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이 거래 수수료입니다. 네. 하지만 이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원활히 운영되기는 어렵거든요. 네. 일단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사무실이 있는 임대료라든지 혹은 임직원들 연봉 또 그런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버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이런 비용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만으로 또 이 금액을 충당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소 차원에서도 일반 어느 이런 곳에서 장난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라든지 특히 특정 암호화폐의 매집을 통해서 펌핑이라고 하죠. 그 예. 암호화폐 쪽은. 정확히 말하면 펌프 앤 덤프라고도 하죠. 예. 네.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 네. 싶으면 그 가격에서 줄줄이 쏟아지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행위들이죠. 예. 아직은 마땅한 처벌법이 없나요? 국내 법상? 사실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재단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암호화폐와 그 카지노랑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승률, 투자 승률도 많이 비교들 하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카지노에 비유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 암호화폐라는 산업에서 저 또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해 카지노와 비교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는 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또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런 면모에서 카지노라고 비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혹은 저에게 물어본 사람한테도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아,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단순히 네. 암호화폐를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비율이 커서뿐만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모든 개인 정보와 개인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 우선은 당장에 뭐 일반 투자자만 하더라도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할 때 그 본인의 매매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매매 기록에 대해서 아무리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 작업을 하고 또 안전하게 정보를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래 내역을 거래소에서 확인한다. 법적으로 네. 문제는 안 되는 건가? 개인정보법 위반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또한 아직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도의적으로 좀 비판을 받을 뿐이죠. 예.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10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법률적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불법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법률적으로 또 굳이 네. 또 이렇게 잡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또 처벌할 근거가 있긴 있겠지만 네.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에서도 네.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그 빈틈을 활용을 네.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래소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이지만 네. 저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거래소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네.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거래소의 수익은 막대한 비용 대비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라는 일단 전제가 나왔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번외 수익들을 벌어와야 하는데 예, 개인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를 팔아서 예. 정보를 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 그 번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네. 그 자체가 그냥 번외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 번외로 치자라고 하면은 네. 거래 수수료가 번외이지 근데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 주객이 전도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일반 상장사 차원에서도 이런 거래 내역 데이터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기도 하나요, 그러면? 일반 상장사 차원에서도 사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 프로젝트의 비전 그리고 플랫폼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고 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얼마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홍보하는 바는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 홍보 차원에서 또 발행하고 있는 백서 혹은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도 이 재단에서 분명히 이 기술 혹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네. 생각했을 때 크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실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재단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재단에서 또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단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임대료라든지 혹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비용에 대해서 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상장을 하고 또 펌프하고 덤프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장사 차원에서 최초에 거래소에 입금된 코인의 개수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트상으로 나타나 있다든지 혹은 호가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매수, 매도 기록을 통해 현재 회원들이 얼마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가격에 매수를 했고 전반적으로 또 얼마에 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굳이 거래소가 제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장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9월 24일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거래소들 이번에 많이 좀 정리되고 있죠, 지금. 예. 앞으로 그 정부가 거래소 인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좀 변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좀 비건전한 그런 거래소에 대해서 칼을 빼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또 해당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회원 입장에서도 그런 정부의 개입 자체를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얘기를 해서 또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비건전한 거래소라든지 네.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거래소들은 빨리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고름과 염증이 커지기 전에 사라져야 된다. 예.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런 거래소들입니다.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비건전한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고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한 이런 재단들 또한 문제고 또 이런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또 쉽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 이런 부분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비건전한 거래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또 암호화폐의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속속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4대 거래소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 네 군데 거래소는 일단 거의 살아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그 외에 나머지 몇 개 업체들이 더 또 인증을 성사시키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또 이 인증이라는 문제 자체가 네. ISMS를 통과를 했다고 해서 그런 네. 어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거래소로서 운영을 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ISMS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소 인가도 받아야 되고 혹은 또 실명 계좌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4일 이전에 이런 거래소들이 그 총 4개 거래소 이외에 다른 거래소들이 거래소 인증을 받았다 혹은 ISMS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 쉽게 그 거래소를 또 이용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규제안을 통과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예, 또 이 안에서 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나뉘겠네요. 그렇죠. 결국 메이저리그 쪽 거래소로 다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예, 뭐 당연히 저만 하더라도 제일 안전한 거래소로 자금을 옮길 것 같아요. 굳이 뭐 어려운 거래소 아니면 크레딧이 낮은 거래소에 돈을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예. 요즘 그 4대 거래소 내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앞으로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어쨌든 정부가 지금 같은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풀어줘도 예, 너무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생긴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또 고객의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그 개인 정보들을 그 자체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개인이 또 진행한 투자 매매 기록에 대해서 이 기록을 또 활용을 해서 투자자가 아니라 재단이나 거래소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입니다.